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오늘도 폭락입니다. 다음 주 요렇게 대응하세요. 안 보면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도 많은 시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 구독자 190명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많은 영상 시청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 필요성이 있죠. 자, 일단 이번 주에만 두 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자체가. 자,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도 때나 일어났던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게 이번 주에만 두 번이나 일어나면서 사실상 증시 자체가 하나의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완전히 코스닥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00일선까지 이탈한 후에 반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증시가 고점 대비 30% 하락이면 개인 종목들은 사실상 50% 이상은 빠진 상황이라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게 조금 중요한데, 삼전 닉스 레버리지의 코스피 변동성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 기반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됐었죠. 상장을 한 뒤에 코스피 변동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투기판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은, 자, 증시와 반대로 가는 내 종목, 이거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최악인 이유는, 자, 삼전과 하이닉스를 필두로 증시를 올리면 내 종목은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거나 되려 하락세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증시가 밀리면 내 종목은 같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손익비 자체가 아예 틀어져 버렸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 이제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말이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는 완전히 소외된, 정말 완벽한 대형주 장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결국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매번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만 개인이 거의 20조를 지금 현재 순매수를 이뤄내고 있어요. 자, 미국 기준 개인 투자자가 일주일 동안 계좌에 채워넣는 주식 금액이 9조 안팎인데, 한국 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20조 순매수는 시장 규모 대비 엄청난 과열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늘어나는 B2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이 신용이 풀리는 추세예요. 그리고 미수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대 매매나 손실을 떠안고 매도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탁금도 자연스럽게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20만 원을 가지고 증거금률 20%로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만 빠지면 내 계좌는 사실상 50%가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신용매매, 그 다음 미수매매가 가장 많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작은 양이라면 그 작은 양을 통해서 높은 만큼 매수를 때려버리고 그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나 바로 미수매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모든 예탁금이 거의 다 녹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벌써 두렵죠. 일단 벌써 두려워지고 있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투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화요일 개인이 11조 매수했고요. 금요일 날 9조를 매수 중입니다. 자, 신용과 그 다음이 미수매매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왜?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밀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물량 누가 받아줄 겁니까? 개인이 또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밑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만약 안 받으면 뭐 외인이나 기관이 받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바닥은 아닙니다. 자, 바닥 구간이라는 게 더 이상 매수세가 붙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 상태, 즉 매도 물량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가장 좀 베스트고 이상적인 상황인데, 자, 지켜보는 시장일 때 비로소 하락이 멈추기 마련인데, 지금은 개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개인이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상 큰 손인 이제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붙여줘야 되는데, 개인이 버텨주면 외인과 기관은 저점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려 기존 물량들 매도에 나서면서 완벽한 우리가 말하는 개미털기 공식을 만든 후에
바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인이 버틴 시장은 본전이 오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죠. 왜? 아, 드디어 본전이다. 와, 이거를 본전으로 나오네? 본전 오자마자 바로 즉시 매도, 전량 매도 때려버립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구간에 매물대가 생기겠죠. 그 구간이 하나의 저항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선의 매물을 누가 받아야 되냐? 바로 큰 손, 즉 매수세를 붙이고 있던 큰 손이 이 저항대에 많은 매도 물량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더 뚫고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개인을 털고 바닥을 잡아 나간 뒤에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인이 여기서 더 이상 매수 물량을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되고 그냥 계좌가 녹는 걸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게 가장 사실 이상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개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라는 것을 아예 가정해 두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삼성전자만 사놔도 저는 200%, 300% 먹어요. 하이닉스만 사놔도 저는 1000% 먹었어요. 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들리죠. 최악입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사실. 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 또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코스닥부터 먼저 볼게요. 자, 코스닥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최악이죠, 사실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 300일선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의 구간일 수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위 상단 쪽에 상당히 높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미 다 물렸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다 물려 있고 지금 이 어느 정도의 추세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반등조차가 나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오늘 약간 거의 1년 만에 엄청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정말 재수가 없다면 코스닥은 600, 70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면 어떻죠? 약간 파동이 좀 정상적인 파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어도 이런 식으로 좀 정상적인 파동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 어떤가요? 자, 완전히 그냥 한번 반등 그러다가 더 강하게 하락을 해버리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코스닥에 수급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은 팔고 있고 외인이랑 기관이 담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포인트는 바로 개인이 더 이상 자금으로 버텨주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매도 물량을 외인과 기관, 즉 큰손 쪽에서 붙여주는 그런 상황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 상황이 코스닥에는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되니까 외인 기관이 잡아가는 거예요. 개인은 이제 내 하락폭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잘라내는 겁니다, 종목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지수 자체가 30%가 넘게 밀렸어요. 고점 대비 지수가 30%가 밀렸고, 고점 대비 지수가 30%가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을 한번 봐보면 답도 안 나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야 뭐 어찌저찌 버티지만, 자 에로티 베큐 뭐 혹은 이제 뭐 동성 화인텍, 뭐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봐보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종목 자체가 녹은 수준입니다 지금. 자, 뭐 대한조선, 그 다음에 뭐 HA중공업, 어찌저찌 버티는 종목도 보이긴 해요. 버티는 종목도 보이긴 하지만 HA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에서 이 종목은 담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버텨주는 것 뿐이지, 그런 버텨주는 종목이 아예 아닌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다 종목 자체가 완벽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완전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 자체가 완전히 그냥 꺾여가지고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코스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사실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을 해 있고,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마땅한 지지선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원래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나 매물대가 상단에 박혀 있다 라고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지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물대는 땡기면 땡길수록 원래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어쨌든 그 가격, 이
변동폭이 있는 이 가격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붙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많이 붙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범주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봉을 봐도 자, 주봉에서도 딱 보입니다. 상승폭이 나오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나? 라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뉴스 기사가 뭐였냐면 코스피는 10,000포인트를 가고 코스닥은 2,000포인트를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양 시장이 같이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10,000포인트를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코스닥은 좀 적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내 시장의 크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큼 엄청나게 큰 시장이 아니잖아요. 국내 시장이. 그렇다는 것은 그 자금이 출처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한계 속에서 당연히 매수세를 붙이는 종목들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중소형주 위주로는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 보세요. 그러니까 주봉 기점에서 사실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딱 이 한 주입니다. 이 한 주. 이 한 주만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반등도 건강한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매번. 지금 현재의 반등들 전체적으로 건강한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 반등보다 더 많은 폭으로 시장을 빼버렸잖아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닥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무너지는 이 와중에서 지금 애초에 매수세 자체도 다 밑으로 꽂혀 있는 상황이고, 네, 꽂혀 있는 상황이고 300일선 이탈했죠. 자, 300일선에서 근데 가까이서 당겨보면 300일선에서 어떤 포지션 나오죠? 지지 저항 받는 모습 나오거든요. 아, 저항만 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지는 받지도 못해요. 그냥 꽂히는 순간 지지를 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저항은 완벽하게 받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완벽하게 개인들은 이제는 정말 엄청난 손실을 지금 떠안고 있고, 이 떠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물량이 빨리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시장을 오히려 빼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 개인이 더 이상 받아내지 못할 때, 완벽하게 받아내지 못할 때 바닥이 잡힐 것이고, 그 바닥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지금의 장세 자체는 개인이 손을 들어주길, 이제 항복, 그러니까 손 들고 아, 저 못하겠습니다, 항복 선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지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상 지금 최근 영상들이 전부 다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댓글에 뭐 이제 제가 뭐 증시가 반등을 해버리니까, 자, 증시가 예상치 못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이 반등이 나오는 이 2거래일 동안 뭐 저한테 뭐 좀 악플도 생각보다 많이 달리더라고요. 악플도 많이 달리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그 보는 방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오늘 21선 지켰죠. 오늘 21선 지켰는데 오늘 21선 지킨 게 크게 과연 강한 반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월요일 날 이 개인의 이 구조 중에 일부 금액만 반대매매 나가고, 그 다음에 반대매매 나가면서 시장 밀리잖아요. 그러면 또 서킷 브레이커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자, 계속 밀 거예요. 증시는 어떻게든 밀어낼 거고, 이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물량을 계속해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자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의 고갈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고갈 시점이 왔을 때 과연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 못 받는다니까요. 매도 물량을 못 받고, 뭐 지금 연기금이 뭐 어찌저찌 버텨주고 있다, 뭐 받아주고 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연기금도 지금 이제 매물 못 받습니다. 연기금도 매물 못 받고, 연기금도 이제 다시 팔아야 되는 시기예요. 자,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외인이 거의 2조 3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때려버리고, 연기금도 매도를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개인이 그 물량을 3조를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큰 폭으로 그렇게 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고, 자, 이런 하락이 사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문제고 지금은 하락을 해도 문제인데, 사실 가장
상황적으로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이 구간이 한 번은 좀 강하게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시 잡아 나가야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가고 20,000포인트를 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닥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밑에까지 최소 7,000포인트까지는 한번 내려와줘야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 나가고 그 바닥을 잡아 나간 상황 속에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N자 파동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거죠. 제 기점에서 지금 현재. 자, 우리가 1, 2월에 정말 계속 패턴이 우상향을 이뤘습니다. 자, 우상향 이룰 때 뭘 찍어도 가는 장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뭘 찍어도 가는 장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이후 큰 폭의 하락이 2번 있었죠. 자, 이때 개인 투자자들 시드가 다 녹았어요. 정말 많이 녹았고 뭐 7%, 그 다음이 12%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녹는 상황이 한번 왔습니다. 자, 1, 2월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의 수익을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예시로 100만 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200만 원으로 베팅을 이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계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녹았겠죠. 다 녹았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고 자, 여기서도 하락하면서 살짝 변동이 나왔지만 결국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반등의 폭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음봉이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 다 죽는다는 소리 합니다. 다 앓는 소리 해요. 앓는 소리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조정은 무조건 거쳐갈 수밖에 없는 조정이었던 거고 사실상 이 거쳐갈 수 있는 조정 속에서 제가 보는 포인트에서는 7,000포인트까지는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다시 변동성을 천천히 그려 나가면서 올리는 거지 시장 자체를 강하게 올리면 당연히 그 강하게 올려놓은 그 기간 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폭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여줄 겁니다. 자, 오늘 또 바로 3전 신용 풀렸죠. 지금 현재 하이닉스, 그 다음 스퀘어만 신용이 걸려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두 개도 제가 볼 때 월요일날 풀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강하게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사실상. 이런 상황은 좋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8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뭐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혼자 상한가를 찍어버리고 종목이 쭉 빠졌습니다. 자, 이때 들어가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때는 거래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 이 구간에 안 들어가셨어도 결국 수급이 가장 많이 붙었던 이 구간쯤에 매수세를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오늘 기점으로 거의 10%가 빠져버린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을 신용에 언제 들어갔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신용에 들어간 순간부터 신용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순간은 이 구간대일 건데 그러면 이미 본전 구간에서 혹은 마이너스 구간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와 내가 이거를 플러스 정확히 뭐 이 구간에 들어갔다 쳤을 때 와 플러스 한 45%를 보던 게 지금은 플러스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의 심리상 나는 마이너스 30%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겠냐고요? 안 팔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가 밀리면 눌리죠. 자, 부랴부랴 춤에 들어갑니다. 자, 부랴부랴 춤에 이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춤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여기서 시장 더 밀려요. 그러면서 종목 더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쯤 왔을 때 결국 이 종목의 마이너스 폭은 한 15%에서 20% 정도 되면 손절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계좌는 어떻죠? 완전히 다 녹아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장인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주식을 지금 한 5, 6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상황이고 처음 보는 장세입니다. 사실 뭐 코로나라는 거 그때 이제 20년도 당시에 자 우리가 코스피를 볼 때 20년도 당시를 보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렇게 쭉 흘러내려 오던 이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너무 명분이 명확했잖아요. 코로나라는 명분이 너무나도 강했고 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락폭에서 결국 다시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 이후 계속해서 변동폭을 일으키면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락이 쭈루룩 흘러내리다가
다시 막 어찌저찌 반등을 하고 지금 현재의 포인트까지 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때의 패턴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패턴을 약간 봐보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때는 정말 뭘 찍어도 가는 장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아는 지인이 이때 당시에 매매를 하는데 사다리에다가 종목명을 적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찍어요. 이게 가겠다 하고 찍어요. 근데 그 종목이 가요. 이때 당시에는 막 코스닥에서 막 상승 종목이 막 1400 종목 이러고 하락 종목 막 2, 30개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살짝 조금 저항을 받는 구간이 보여요. 저항을 받는 구간이 보인 이후에 거의 30% 넘게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그 기간이 거진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결국 우하향 패턴을 돌아섰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변동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변동폭을 가져간 이후 결국 우하향하면서 종목이 흘러내리면서 시장 자체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두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얘 뭐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한두 달 뒤에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시장이 10,000포인트를 가는 거 중요하죠. 10,000포인트를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스피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현재 9,000포인트를 갔고, 이 9,000포인트 간 상황 속에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제 계좌도 녹았어요. 제 계좌도 녹았고, 이번 달 수익 봤던 거 저 다 날렸습니다. 다 날렸고, 저번 달 수익까지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무포로 돌아선 거예요. 모든 종목 다 손절 나갔고 무포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전업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레버리지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의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도 커졌고, 개인 종목을 매수해서 개인 종목을 매도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 즉 트레이더들보다 오히려 지수 추종하는 숏이나 롱,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 레버리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로 단기적인 매매를 취한다기보다는 지수 추종의 이제 옵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간단해요. 저처럼 무포로 돌아서시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물린 종목이 뭐 거의 5, 60%가 넘어서 저는 포지션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처럼 뭐 이렇게 흘러내려서 무포가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추매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멈추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다음 주 시장은 현금 보유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현금 보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주에는 무조건 추매는 X, 현금 보유 혹은 종목 손절로 무포로 돌아선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포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자, 무포지션입니다. 무포지션. 없을 무를 써서 무포지션. 아무 종목도 매수하지 않는다. 무포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무포를 선택을 한 거고, 사실 지금 시장이 당연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다? 지금 현재 이번 주에만 20종 매수한 개인의 물량이 다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물량을 과연 외인과 기관 쪽에서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주고 오히려 외인 기관도 같이 던지면 이거 또 개인이 받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자, 개인이 물량을 받아서 매도를 합니다. 손절을 했어요. 그걸 또 개인이 받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개인들 예탁금 녹았죠? 예탁금 녹았고, 여기 있는 개인들도 하락 나오기 시작하면 예탁금 녹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겠죠? 그럼 이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 누가 받을 거냐? 지금부터 폭탄 돌리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또 받아요. 결국 개인이 또 받고, 왜냐면 이 외국인 기관 쪽은 종목들에 거의 물리지 않아요.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수 세력들 같은 경우, 이 현대차를 기점으로 봐도, 자, 얘네의 포지션은 이 구간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이 본전 구간일 수도 있고, 혹은
약간의 손실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수익 구간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과연 지금의 하락폭에서 받쳐주냐? 아니죠. 누가 받쳐주냐? 바로 이 구간에 산 개인들이 받쳐주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 산 개인들이 이 밑으로 흐르는 거 받쳐야 돼요. 왜? 여기서 더 빠지면 내 계좌는 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시장 자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힘들다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무한 굴레예요. 계속해서 악의 축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안 받으면 누가 받냐? 기다리라니까요. 그냥 무포로 외인이나 기관에서 바닥이라고 판단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안정화가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가장 최악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장담하면 여기서 개인이 무한정으로 아래로 받아주잖아요. 시장 개박살납니다, 진짜. 왜냐면 그러면 외인이나 기관의 매도세는 자, 이만큼 떨궜는데 받아? 야, 한 번 더 떨고. 야, 또 받아? 더 세게 떨고. 아니, 이걸 또 받아?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다 던진다고요. 그리고 이때 가서 이제 받을 사람 없잖아요? 이때 가서 이제 개인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더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개인 제외하고 기관과 외인이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의 계좌는 이미 여기서 다 녹았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누구도 못 사요. 포지션 자체가 누구도 못 사고 이것을 받아 올라갈 수 있는 외인과 기관만 다시 매수세를 붙이고 있을 것이고, 자, 매수세를 붙이면서 여기서 받았던 개인 물량 받아 먹겠죠. 여기서 받았던 개인 물량 또 받아 먹겠죠. 그러고 증시 올라가기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 위에서 개인이 드디어 야, 시장 조정 끝났다, 다시 가겠다 하는 순간 또 떨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판단을 잘 해서 개인들이 지금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이 마무리를 지은 시장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포로 지금 오히려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무포예요. 무포 아니면 지수 추종 매매하고 있다니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뭐 이제 코덱스 뭐 코스피 200, 뭐 코덱스 200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코덱스 인버스 이런 종목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이쪽으로 수급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 종목 뭐 많이 하락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지수 추종이니까 하락을 하죠. 코스피가 9천에 갔는데 지금 자체는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포로 돌아서서 기다리는 거 말고는, 아니면 저처럼 과감하게 자르시던가. 저도 과감하게 자릅니다. 저도 최근에 제 수익률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수익률. 자, 저도 과감하게 잘라요. 보이시잖아요. 7%, 5%, 2%, 11%. 저도 지금 다 자르고 무포로 돌아섰다니까요. 그 전에도 뭐 5% 자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익도 막 7%, 뭐 16%, 뭐 6%, 4% 이렇게 보지만 결국 저도 지금 다 잘라내고 지금 현재 무포로 돌아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추매는 하지 마라. 차라리 본전이 온다면 거기서 매도를 해라. 지금 현재는. 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종목 제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삼전 한익 들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로보틱스, 에너빌리티. 다음 주에 이 종목이 과연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43%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은 추매할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관망 혹은 대기 상태로 바꿔두시라는 겁니다. 자, 본전 안 오면 그냥 기다려요. 오히려 지금 현금을 최대한 비중을 늘리고 종목 비중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매매가 하고 싶다. 그러면 종목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종목 딱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삼전, 하이닉스.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는 삼전, 하이닉스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차트가 안 나옵니다. 갈 수 있는 섹터도 없고 갈 수 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주도주 장세로 바뀌었고 그 주도주 장세 속에서도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솔직한 발언과 함께 오늘 영상을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영상 업로드 해드리니까요. 주말에 이슈 있으면 제가 그 이슈를 토대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